이재명 대표가 왜 본인을 옆에 두려워하시는 겁니까? 둘이 사귀는구나. 알았어. 이재명의 리더십. 내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그때 이번에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재임명한 거죠. 금투세를 진성준 의장의 이야기대로 하려는 시그널인가 보다. 이재명 2기가 출범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최고를 꼭 옆에 두려고 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지난 총선 때도 그랬지만 본인 최고위원 선거 뛰면서 이재명 당대표 선거 같이 책임지신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왜 본인을 옆에 두려워하시는 겁니까? 글쎄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둘이 잘 맞아요? 글쎄 그건 이재명 대표한테 질문을 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고, 사실 왜 그러는가는 역으로 제가 비교적 가까이서 일을 하면서 바라보고 파악하고 평가한 이재명 대표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이재명의 스타일, 이재명의 리더십, 내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그때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몇 개 한번 맛배기로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도 제가 이번 전당대회는 한국 정치 제가 지켜본 한 30년 이상의 히스토리에서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 사례예요. 1등부터 8등의 순위가 처음과 끝이 전원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건 드라마가 있었다는 얘기고 모두에게 고비가 있었다는 얘기고 모두가 각각에 맞는 대처를 했다는 소리예요. 대처를 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떤 대처였는가?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스토리예요. 이게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얘기도 정리해주세요. 네,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재임명한 거죠. 유임이 아니라 재임명이에요. 전당대회로 지난번에 끝났기 때문에. 그걸 놓고 어떤 분들은 금투세를 진성준 의장의 이야기대로 하려는 시그널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은 조금 잘못 짚은 거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저는 그것은 금투세에 대한 이재명의 시그널이 아니라 이재명의 인사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소신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둘째, 그 소신의 실력과 콘텐츠가 뒷받침돼야 된다. 셋째, 자기의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그거 관련된 논쟁을 왜곡하지 않는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 그 토론의 결과가 자기의 원래 소신과 다른 것이 나왔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오픈마인드,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를 놓고 보시면 진성준 의장이 딱 맞는 거예요. 진성준은 자기 입장이 확실해. 그리고 내용의 컨텐츠가 있어. 근데 정책위 의장이 그렇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의원들의 토론을 왜곡하거나 억압하지 않아. 근데 아직은 결론은 모르지만 전체의 총의를 뭐 거수를 하든 토론에도 확인됐다고 했을 때 그거를 진성준 의장이 결론이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나 당을 나갈래요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성준 의장이 이재명 대표와 다른 뜻을 가졌다고 해서 너는 안 돼. 윤석열은 반드시 철회했겠지. 너는 안 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사회의 이른바 중도층 또는 기득권층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정권 교체가 될 텐데 미리미리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는 당이 상당히 안정이 지금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논쟁이 없어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이런 금투세 문제 등등을 포함한 정책 논쟁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많이 이렇게 만들자. 즉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논쟁 자체를. 네. 저도 비교적 일을 조금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영 아니다 싶은 사람한테 막 이렇게 막 비비는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저보다 훌륭한 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영 아닌데 내가 비비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보다 훌륭한 점이 보이니까 그런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 저거 나오다 나왔다. 비비자. 제가 옛날에 뿌리 깊이 DJ를 인정하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DJ를 비판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 제가 학생 때 감옥에 있을 때 야권 단일화가 실패했을 때 그때 제가 백기환 민중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DJ가 대선에 지고 나서 영국에 유학을 가셨을 때 우리 첫 1차 북핵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DJ가 소위 일괄 타결론을 제시했어요. 근데 저는 미국에 공부할 때인데 제가 그때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도자라는 것은 국가가 어려울 때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DJ만 해법을 제시하더라고요. 그 해법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나는 DJ가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DJ가 대선에서 이기든 지든 DJ를 따르고 만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그리고 정계복귀를 할 때 새로 창당을 하느냐만의 논쟁이 있었어요. 저희 도읍연배나 후배들이 대부분 DJ가 창당하고 정계복귀하는 걸 비판해. 소위 전대협, 뭐 이인영부터 그렇죠. 등등등이 다 반대했어요. 그때는 삼김 청산론이 유행할 때예요. 제가 제일 먼저 DJ하고 결합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DJ하고 논쟁을 했어요. 총재님 왜 이걸 창당을 해야 됩니까? 인정이 안 된다. 그렇지만 리더십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도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전술적 판단은 난 따른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 후에로는 한 번도 DJ의 길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 거거든요. 지도력이라는 것은 딱 원칙에 있어서 크게 지도력으로 인정하면 나머지 디테일의 판단은 다룰 수가 있지만 지도자의 판단을 인정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다가 다를 때 마지막으로는 하나는 인사관을 얘기했지만 제가 지켜본 이재명 대표는 저보다 판단이 빠르고 저보다 토론을 많이 열어놓고 저보다 결정을 늦게 해요. 판단을 비교적 빨리 하는 편인데 훨씬 빠른 판단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당원 주권 문제가 당에 혼선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당원 주권 관련한 토론을 여러 번 했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천막에서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한두 시간 할 줄 알지 3시간 할 줄 몰랐어요. 가령. 그리고 한 번 할 줄 알았지 지방까지 가서 할 줄 몰랐어요. 그건 굉장한 정성이에요. 요식행위로 끝내지 않고 진짜 토론을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결론을 늦게 낸다는 것은 판단을 했지만 토론을 하고 최종 결론까지 가는 시간을 충분히 쓰는 그라운드를 넓게 쓰는 거죠. 제가 지켜보면서 아 저런 점은 참 장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친 줄 아는데 신중해요. 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정치는 시대정신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시대정신이라는 점에서 결국은 앞서간다고 보거든요.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그런데 이제 사회도 보시고 근데 옛날에 아바타라는 영화 있었죠. 그게 이제 한 10년 됐나요? 생명의 나무가 뭔가 큰 나무가 있어요. 막 움직이는 거. 네. 제가 그 영화가 나오고 초기에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뭔 얘기를 할 때 집단지성을 그 아바타 영화의 그 나무에 비교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고 굉장히 오래 곰씹어 봤어요. 너무나 탁월하게 집단지성이라는 것을 본질을 읽으면서 그것에 비유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때 그 시점에 현재 정치인 중에 누구보다 많이 이걸 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읽고 체험했다라는 것에서 시대정신을 체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빨랐기 때문에 앞서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둘이 나눴어요. 나는 그때 그 아바타 그게 기가 막힌 비유라고 생각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둘이 사귀는구나. 알았어. 아니 그래서 제가 야 그 비유를 한 사람도 참 대단한데 의원님도 돌아가 주세요. 다 알았어요. 이재명론 2탄은 다음에 모시고 나름 재미있겠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권 교체하는데 기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진심으로 생각하니까 의원님도 들어가 주세요. 네. 갈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